예,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함현호라고 합니다. 먼저 제목과 관련해서 때법과 고집센 소수라는 큰 제목으로 저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맨 처음에는 그 때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숨겨진 그러니까 일종의 시각, 특정한 시각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했다가, 한편으로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많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놔두기로 했습니다. 예,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목을 때법과 고집센 소수, 정치적 갈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고찰. 예, 좀 거창하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정말 최근에 많은 그 사설이라든지 기사에 있어서 국민정서법 혹은 때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권력을 어떤 정당 혹은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단어를 사용하는 집단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먼저 국민정서법이라든지 때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간단히 한번 짚어보자면, 다수의 국민이 어떤 특정 이슈나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감정이나 정서라고 할 수 있겠고, 보통은 헌법이라든지 실정법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헌법과 실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이 어떤 특정 이슈나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감정이나 정서가 실정법과 대립됐을 경우에 그 갈등을 지적하기 위한 용어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수의 국민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숫자적으로 다수가 아니더라도 물론 굉장히 유명한 정치 경제학자였던 맨션 울슨이 말했던 소수가 조직화되면 사실은 또 다수의 국민과 같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적인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 혹은 조직화된 소수가 어떤 실정법과 헌법에 대비돼서 특정한 어떤 호소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말하는 건데, 다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학이라든지 또 많은 사회에서 이 다수라는 것이 보통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 더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대표하는 그런 집단 내지는 국민들, 이런 것도 이제 다수라고 표현이 되죠. 예. 그렇지만 이제 또 동시에 영역이라든지 구체적인 이슈에 따라서 그와는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 조직화된 어떤 그룹이나 단체들이 내는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때때로 중요한 헌법과 실정법과 대비되는 그런 집단의 목소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부정적 입장은 보통 법의 지배가 중요한데, 이런 거와 헌법과 실정법을 떠나서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런 입장이라든지 어떤 판단이 존중받아야 되는가, 숫자 다수의 폭정에 대한 우려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수란 또 역시 어떤 조직화된 소수의 폭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부정적 입장을 표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헌법과 실정법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 국민의 어떤 입장 혹은 조직화된 어떤 소수의 특정한 반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있는 것은 이 부정적 입장과 긍정적 입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또 때때로는 자의적일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집권 대통령이라든지 여당에 대해서 독재를 또 비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정권 교체가 되기 전에는 또 유사한 집단이 그 반대 그룹이라든지 정치 세력에 대해서 사실은 같은 비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권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영역에 따라서, 또 특정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다수와
그거에 대비되는 어떤 헌법과 실정법의 강조성 이것들이 달라진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 입장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봤을 때 민주주의와 관련된 오래된 이슈와 관련된 주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국민정선법이라는 때법이라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최근에 사용되고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실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민주주의의 어떤 민주주의에 관련된 오래된 논쟁 그리고 연구 이런 그런 것들이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라든지 고대 그리스서부터 있었던 어떤 직접 민주주의와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 그것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최근에는 아까 앞에 발표해 주셨던 서현수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던 최근에는 포퓰리즘에 이르기까지 과연 법적이고 정치적인 절차 및 판단이 다수의 국민의 요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관련이 되어 있는 이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개념으로서는 룰 오브 더 피플이라는 개념은 모두가 쉽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의사를 표현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리. 그런 점에서 룰 오브 더 피플이라는 인민의 지배라는 그런 원리는 모두들이 쉽게 이해하고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와 동시에 어떤 불가침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소수자를 포함한 개인의 핵심적인 권리와 자유가 존중받아야 되는 원리 다수가 심지어 합의한다 할지라도 침범할 수 없는 원리들이 있다. 그런 가치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의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점,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잊기가 쉽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의 지배라는 것인데 과거 독재 정부 시기에서는 법의 지배라는 것이 일종의 뭐 준법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헌법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 다수가 합의, 즉 뭐 의회 권력이라도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원리를 구체화하여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고 어떤 개인의 침해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 사실 오늘날의 현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점을 다시 한번 재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강조한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와 원리, 그것이 인민의 지배 이상의 그런 원리들을 포함한다는 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존중한다는 점,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수와 소수의 어떤 갈등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회에 얼마만큼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법적 정치적 절차 및 판단이 국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가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이런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두 가지 원리 혹은 조건들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그런 경향성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우려스럽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 발표에서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201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자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우리나라 성인 중에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등 유형 중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87%. 그리고 2021년 국회의정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가 지난 3월에 국회도서관 DB 등록에 등록된 전문가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자면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의 무려 89%가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았고, 그 분열과 갈등의 주요 원인이 정치적인 데 있다라는 점에 63%나 가장 많이 지목했다고 합니다. 좀 전 세계적인 비교를 해보자면 2018년 BBC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 세계 27개국입니다. 주요 한 2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자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갈등 요인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간의 갈등이라는 것으로 61% 정도가 바로 이 갈등이 가장 사회를 분열시키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 점이 주요 선진국들, 미국이라든지 영국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를 분열시키는 주요 원인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갈등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53%, 영국의 경우 40%, 독일의 경우 33%, 프랑스 23%, 벨기에 21%, 스웨덴 26%, 한국 같은 경우 61%죠. 그래서 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있을 경우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정치적 갈등이라는 것이 일부 그런 조사에 따르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문제가 그래서 왜 중요하냐? 최근에 정치학에서 가장 유명한 저널인 아메리칸 폴리티컬 사이언스 리뷰에 출판된 한 논문이 있는데, 지금 예일대에 있는 밀란 스볼릭과 그 사람 동료가 이제 한 연구입니다. 그에 따르자면 이 어떤 당파성, 자기의 당파성, 그리고 최근에 증가하기 시작한 다른 당 지지자들의 혹은 다른 당과 이제 애착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 혐오와 증오심이 심지어 너무 커져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합의라든지 민주적 기본 원리에 대한 지지마저도 대신에 그걸 포기하고라도 당파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혐오한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구 결과가 이제 실험에 기반한 건데, 두 가지 후보를 주고서 당파심도 달리 보여주고, 때때로는 한 후보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안 지킨다라는 그런 포지션도 보여주고.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심지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큰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입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즉 그 사람 뽑지 않는 그 응답률이 5% 정도가 됐어요. 물론 이 데이터는 미국에 기반한 연구긴 한데, 과연 오늘날의 우리 사회, 특히 아까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한국의 정치적 이념 갈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라시라는 그런 근거, 간접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치학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정서적 양극화, 영어로는 affective polar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과거와 비교해서 이념적 지형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대 정당 지지자들에 대한 그런 혐오와 증오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에서도 그러한 증거를 뒷받침하는 최근의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는 정치학적인 용어로는 당파적 배열 혹은 정렬, 파티 소팅 혹은 얼라이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한 정당의 지지자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동질화돼 가고 있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고요. 또 정치 엘리트들의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체계화돼서 보고되고 있고요. 또 대립적인 정치 과정이라든지 또 가속화되는 동질적인 대인 관계 및 네트워크들이 이런 정서적 양극화, 그리고 사람들 간의 정치적 갈등,
추동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도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온라인으로서 뉴스를 소비하는 인구, 그리고 소셜 미디어라든지 트위터 혹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시판 문화, 온라인 게시판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한 사람이 소속하는 그 집단들이 점점점 동질화돼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더 심각해가는 정서적 양극화, 상대 진영 혹은 상대 당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점들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경향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모두가 동의해야 되고 지지해야 할 어떤 민주적 가치와 기본 원리조차 당의 입장에 따라서 그것도 충분히 어떤 당파심에 의해서 그 정도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민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앞에 발표하셨던 서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포맷에서 구체적인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많은 가능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날 미국 정치학 등에서 판단되고 있는 특히 개인 수준에서의 연구, 정치 심리학이라든지 행태 연구가 또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인데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대중적 수준에서 과연 시민민주주의적, 수기민주주의적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희망을 걸어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정치 심리학자들이나 정치 행태 연구자들은 사실 많은 우려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유권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불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치학자들의. 그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획득할 그런 유인도 없고 또 그런 노력과 시간 투자를 할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해서 점점 유권자들의 패턴을 봤을 때는 대중적 수준에서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고 축적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이미 조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조건과 제도적, 그리고 때때로는 이슈와 영역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일단 최근의 연구 경향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동시에 조심하거나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상기시켜 준다는 점, 그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 혹은 정치학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어찌 보면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때때로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발표를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사용됩니다. 영어나 그리스어나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용과 관용의 가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한 어떤 정서적 양극화와는 양극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오래전부터 어떤 중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많은 학자들을 써놓긴 했습니다만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가장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기도 하는데, 세이무어 마틴 리셋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를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보통 이제 근대화 이론 등을 통해서 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근대화 경제 발전이 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사실은 이 논문에서 쓰고 있거든요. 1959년도에 그 유명한 논문에서. 거기서 보면은 사실 이 중간적인 가치, 즉 중산층이 증가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따라서 중산층이 발달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그것은 이 중용과 이 관용의 가치라는 점이죠. 그것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가치라는 점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1959년도에 논문에서 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역사가 깁니다. 좀 더 토론할 시간에 좀 더 말하기로 하고 이런 가치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야기되는가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정치학 연구들의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포괄적 가교형 사회적 자본이라는 점, 그리고 교차 균열의 조건들을 구성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간단히 가져왔습니다만 오늘날 소셜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발달에 따라서 오늘날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자기가 같은 입장과 같은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에 둘러싸이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경향성이라는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최근의 연구 논문과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 논문에서도 강조되고 있다는 점. 즉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입장과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둘러싸이도록 좀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 짓기로 하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